시작. 녹화를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 53페이지에 있는 내용, 53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니 갑자기 53페이지 내용은 뭡니까?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자, 53페이지의 내용은 뭐냐? 우리가 몽골과 30년간 전쟁을 한 끝에 결국 몽골의 부마국이 되게 되었다. 이에 우리나라의 풍속, 제도, 법, 정치, 사회가 전부 다 바뀔 수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내용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몽골의 부마국, 몽골의 거의 유사한 식민지가 되게 됨으로 인하여 어떤 것이 바뀌길래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느냐, 교과서 한 페이지를 차지할 정도냐라고 하는 걸 배워볼게요. 자, 그러면 교과서 53페이지 내용입니다. 원의 간섭으로 인하여 통치체제, 그러니까 중앙에서 왕이 신하들이 통치를 하려고 할 때는 무슨 내용이 바뀌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잉, 놀래라. 원은 다루가치를 파견하여 고려의 내정에 간섭하였다. 자, 여러분, 땡땡치라고 들어가는 말들, 여기 다루가치에 있는 것처럼 땡땡치라는 말이 들어간 이러한 단어들이 전부 다 몽골의 영향을 받은 단어래요. 자, 여러분, 땡땡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또 다른 단어 한번 찾아볼까요? 보일게요. 전어 치는 사람 이름. 김치는 잘 모르겠다, 나도. 자, 요렇게, 벼슬아치 있고, 기계치, 기계치 좋다. 몸치, 음치, 박치, 벼슬, 아치, 양아치, 이런 것들. 이런 게 전부 다 몽골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엄혜성, 니 어제 수업 시작하고 나서 나갔거든요. 수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나왔기 때문에 니 어제 출석 인정 안 됩니다. 출석 인정 되려면은 유튜브 강의 듣고 필기해서 나한테 보내세요. 뭐? 니 어제 2시 40분에 나갔는데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출석 부를 때도 없었는데 내가 채팅창으로 니 몇 번 불렀는데 부르고 단톡으로도 연락하라고 했는데 그럼 오픈 카톡으로 필기한 거 보내. 자, 뿅. 그리고 또 그렇게 여튼간 다루가칭이라고 하는 약간 뭐 어떤 거랑 비슷한 거냐면은 그거예요. 조선 총독과 유사한 거, 이거를 보내서 우리나라의 내정 간섭, 우리 내부 정치에 간섭을 하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고려의 통치체제를 제후국 황제, 개뿔, 무슨 고려 주제의 황제 국가야. 어디 네가 중국의 제도를 따라하고 있어. 이성육부제 웃기고 있네. 중수원, 뭐 3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니네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황제 국가랑 동일한 통치체제를 사용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해라? 반드시 한 단계 낮은 용어를 사용하라 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에 밑줄 치고 나와 있죠. 고려는 왕실 용어에서도 그리고 또 중앙 부서의 명칭까지도 황제 국가가 아닌 중국과 다른 한 단계 낮은 나라의 명칭을 써야 했다라고 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 옆에 있는 거 볼게요. 왕실 용어와 관제의 격화 나와 있습니다. 자, 왕실 용어. 우리나라 보면은 임금님 이름에 항상 태조, 세종, 막
뭐 현종, 해종 막 이렇게 불렀잖아요. 조나 종으로 끝나게 불렀는데 이제는 왕의 이름이 무조건 충땡왕이라고 바뀌게 됩니다. 충땡왕이라고 하는 말은 왕은 왕인데 몽골한테 충성하는 왕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임금님은 폐하가 아니라 전하 바뀌었고 임금의 아들은 태자가 아니라 세자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 자, 또 뿐만 아니라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이라고 하는 이성육부제는 첨의부 체제로 바뀌게 되었고 한 개로 줄어들었죠. 그리고 성이 아니라 부로 바뀌게 됩니다. 육부는 또 줄어들고 사로 바뀌게 되었다. 중추원도 밀직사라고 해서 결국 중국화의 영향을 받아서 당나라, 송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던 모든 체제가 전부 다 없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도병마사, 식목도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독자적인 거였기 때문에 계속 남아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자, 원나라 몽골 같은 경우에는 일본을 정복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몽골은 바다에서의 싸움, 해전에 약하잖아요. 약하다 보니까 이제 고려를 끌어들인 거예요. 고려를 끌어들여가지고 야, 몽골이 일본을 정복해야 되겠는데 안 되겠다. 야, 니네가 배도 만들고 니네가 해군도 내놓고 니네가 먹을 것도 내놓고 군사 물자 전부 다 내놔라 라고 강요를 합니다. 자, 그래서 밑줄 쳐 있죠. 일본 원정을 위해 설치했었던 관청 이름 나와 있습니다. 고려시대에, 그러니까 몽골시대의 모든 관청의 이름은 땡땡 행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행성이라는 말이 관청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을 정복하기 위해서 만든 행성이기 때문에 정복한다, 동쪽을 이란 뜻으로 정동행성이었던 거예요. 폭망합니다. 실패합니다. 기껏 죽어라. 배 다 만들고 사람 보내고 다 물자 보내고 했는데 태풍이 왔어요. 자, 그래서 이 태풍은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쳐들어갈 거야 라고 해서 몽골이 야 2차 원정대 만들어 라고 해가지고 또 우리나라 엄청 쏘옵니다. 또 배 만들고 물자 동원하고 군사 동원하고 난리를 쳤더니만은 두 번째 역시 태풍 때문에 폭망해요. 자, 그런데 일본 원정 실패를 했으면 정동행성도 없애야 될 건데 없애지 않고 결국 우리나라 내정 간섭을 하는 관청으로 만들어버렸다라고 하는 내용 나와 있습니다. 다음, 원간섭기에 우리나라 국가 운영의 전반적인 내용은 도평의사사에서 논의하여 결정하였다. 선생님, 도평의사사는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온 건가요? 도평의사사는 원래 고려 초반부에 있었던 도병마사에서 나온 겁니다. 원래 도병마사라고 하는 것은 그 병마사를 중심으로 하여 중추원과 중서문화성의 고위 관료들이 모여서 국경, 군대, 외교에 관한 내용을 논의했던 귀족 합의기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귀족 합의기구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고위 관료들만 모여서 했었던 요게 확대 개편됩니다. 확대 개편되면서 담당하던 일도 원래 국경, 군대, 외교에 불과했었는데 이제 국가 운영 전반 모두 다를 책임지게 됩니다. 식목도감 없어지고 식목도감도 했었던 일들을 전부 다 도평의사사에 상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됐죠? 도평의사사라고 하는 거 줄임말로 도당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시험 문제, 예전에 수능 문제에 이런 내용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고려 초부터 존재했었던 도병마사는 원간섭기가 되면은 도당이라고 불리면서 참여하는 인원수가 확대되었으며 담당하는 국가 운영 부분도 더 많은 부분을 담당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은 이 기구의 이름은 무엇인가? 라고 해서 도평의사사 나온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세요. 다음입니다. 한편 원나라의 왕자 때는 무조건 원나라의 볼모, 인질로 잡혀 있어야 됐거든요. 왕자 시절에 원나라에 머무르다가 왕위에 오른 고려 왕들은 고려 말도 잘 할 줄 모르고 고려에서 자신을 도와줄 만한 정치의 기반도 부족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소수의 측근 정치에 의지하여 정치를 운영하였다. 이 측근들 중에는 반드시 사대부, 귀족, 장군만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원나라에서부터 자기의 시중을 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노비도 있었고
노비도 있었고 일반 평민도 있었고 그리고 또 진짜 완전 상노비, 말도 할 줄 모르고 그냥 몽골 말만 좀 할 줄 아는, 막 글도 쓸 줄 모르고 이런 사람도 엄청 많이 있었대요. 그런 사람들이 순수하게 100% 자신이 그냥 왕에게 사랑받는다, 총애받는다, 편애받는다 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엄청난 권력을 휘둘렀고, 심지어 왕의 고모가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이뻐하는 여자 노비가 있었거든요. 노비가 있었는데 이 왕에게 총애를 받았던 간신들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측근이 키우던 사나운 개가 노비를 물어서 죽인 대물림 사고가 있었대요.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왕의 고모가 너무 화가 나서, 야, 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사나운 개는 니가 훈련을 시키든가 키우지 마라, 사람이 죽었잖아 라고 했더니만은 측근이 뭐랬게? 호성이 귀여워요. 호성이 귀여워요. 맞아요. 울개는 안 물어요. 저 말 제일 하면 안 돼요. 나도 개를 키우기 때문에 압니다. 뿅. 자, 측근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니, 왕의 고모님, 당신은 얼마나 오래 살라고 제가 개 키우는 것까지 관심 가지고 잔소리를 하십니까? 라고 했대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늙은 게 참 더럽게 잔소리 많네. 두 번째, 야, 니 내한테 한번 죽어볼래? 이런 말을 해도 이 측근을 벌할 수 없을 정도로 왕의 측근들이 엄청나게 과도한 나쁜 정치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 됐죠? 자, 다음입니다. 밑에 또 볼게요. 원의 간섭이 고려 사회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볼게요. 고려는 일본 원정에 동원되어 군사는 물론 선박과 군량을 모두 조달해야 했다. 수많은 사람이 공녀와 황간으로 끌려갔으며 매의 공급을 위해 응방이 설치되었다. 한편 원나라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고려에는 변발, 알고 있죠? 앞에는 밀고 뒤에는 묶어서 말갈기처럼 만드는 거, 말꼬리처럼 만드는 거예요. 소주, 여러분이 좋아하는 소주, 소주가 바로 몽골식 술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술은 바로 막걸리죠. 같은 몽골풍이 유행하였다. 자, 우리 고려에서 몽골의 풍습이 유행하였다라고 하는 거를 몽골풍이라고 부릅니다. 자, 반대로 원나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끌려갔기 때문에, 원나라 안에서도 고려의 풍습이 유행했는데 그거는 고려풍이 아니라 고려양이라고 했습니다. 고려양이라고 했습니다. 자, 질문. 여러분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많은 물자를 뺏겼고 특산품을 뺏겼으며 수많은 공녀들이 원나라에 끌려가서 성노예가 되었다. 처음에 원나라의 귀족들이 그 공녀들 좀 가지고 놀고 성노예로 부리다가 나중에 질리고 나면은 집 밖으로 쫓아내버렸고, 그렇게 된 여자들은 결국 길거리에서 또 다른 성노예가 되던가 아니면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노비가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들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아이고 안 됐네, 어쩌겠노, 참 안타깝네 하고 맙니다. 자, 그런데 누구도 끌려갔느냐? 황간도 끌려갑니다. 황간은 누굴까요? 여러분, 여자 끌고 갔으면 그렇지 공평하게 남자도 끌고 가야죠. 자, 남자는 남자인데 뭐가 없는 남자? 오케이. 그렇지. 그래요. 성현이 맞아요. 호성이 맞습니다. 그 중요 부위 없는 사람, 거세된 사람이었습니다. 자, 원래 원나라의 문화에는 환관이라는 게 없었대요. 왜냐? 유목민족 국가였기 때문에 이동생활만 했지. 한 곳에 정착하여서 오랫동안 정치를 하고 왕의 정치를 도와주고, 왕이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그 자리를 대신해서 왕이 원하는 내용이 뭔지, 왕이 원하는 바가 뭔지, 왕이 여기 있었다면 어떻게 자신한테 명령을 내렸을지라고 하는 걸 추측하여 왕의 마음에 드는 정치를 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유목민족 국가였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뭐고 우리 고려에는 황간이 있었거든요. 고려 조선에는 황간이 있기는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참고로 여러분, 우리나라의 황간은 권력 없습니다. 왜냐? 중국 역사에 보면 황간으로 인해 국가가 망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한나라, 당나라 전부 황간의 정치 농단으로 망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 이거보다 나중에 나오는 나라기는 하지만 이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망할 때 황간이 10만 명이었대요. 10만 명. 한마디로 그 당시에 중앙에 있는 관리 수보다 황간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황간이 정치에서 미친 권력을 휘두르면 국가는 금방 망합니다. 그래서 몽골은 황간을 잘 몰랐고 그 고려의 영향을 고려에서도 황간이 큰 권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몽골 사람들은 황간의 존재를 잘 몰랐대요. 그런데 고려의 시집온 몽골 공주가 선물로 자기 아빠한테 선물로 황간을 바쳤대요. 그런데 정치하기 너무 편한 거예요. 황제 입장에서는. 몽골 황제 입장에서 너무 편한 거야. 그래서 이 고려 출신의 황간한테 모든 권력을 다 몰아준 거야. 그래서 분명히 그냥 거의 노비 생활을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끌려갔는데 엄청나게 권력을 휘두르게 되니까 결국 고려 사람들이 황간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원치 않더라도 황간으로 가려면 강제로 잘려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여자도 끌려가서 성노비, 남자는 잘려서 거세돼서 끌려가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이 있었대요. 여러분, 하지만 이거 되게 무서운 일입니다. 2차 성징 이후에 중요 부위를 자른다라고 하는 경우에 쇼크사로 죽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 거세하면 50% 이상이 죽는데요. 오케이?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오프라인 수업이면은 여러분한테 좀 더 자세한 이야기 혹은 여러분의 반응을 보고 이야기를 하던가 말던가 라고 하는 거를 결정을 했을 텐데 안타깝게도 지금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생님 거세 이야기하는 거 불쾌해요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엄혜성 9시 10분에 나감. 그리고 홍성민 20분 전에 들어옴. 성욱이는 그거보다는 좀 빨리 왔고. 시각. 노태영이도 시각. 그러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원간석기에는 원나라의 세력을 등에 업고 출세했던 권문세족이 등장하였다. 다시 들어왔네. 자,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였다. 원나라의 세력을 등에 업었다. 어떻게 했느냐. 자, 우연히 공녀로 성노예로 원나라 황제한테 바쳐졌는데 너무 예쁨을 받은 거예요. 예쁨 받았던 사람의 이름 기황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기황후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 원나라 황제의 마음에 들어서 두 번째 황후까지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결국에는 그 다음 원나라 황제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기황후의 권력은 미친 듯이 강했었고 기황후의 오빠, 동생, 가족들 전부 다 고려해서 미친 권력을 휘두릅니다. 기황후의 오빠의 이름이 뭐였느냐? 기철이었거든요. 기철이었는데 이 기철 같은 경우에는 길 가다가 고려의 왕을 만나잖아. 왕을 만나도 인사 안 한대요. 내가 왜 니한테 인사해야 되노? 내가 니보다 낫나? 우리 누나가, 우리 동생이, 가족이 기황후인데 우리 원나라 황후인데 내가 왜 니한테 인사해야 되는데?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권력을 휘둘렀다. 만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권문세족이 마지막 지배층이에요. 권문세족은 도평의사사와 정방을 장악하였고 불법적으로 토지와 노비를 늘려서 농장을 확대하였다. 이는 농민들이 몰락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농민들이 사라지고 전부 다 노비가 되게 되니까 국가 재정에 위기를 가져오게 되었다. 고려에서는 농민의 몰락을 막기 위하여 여러 차례 개혁이 실시되었다. 하지만 개혁의 대상이 원나라와 결탁했던 권문세족이었기 때문에 성과를 거두기 힘들었다. 원나라가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개혁 정치를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그 이야기 나와 있어요.
한편 어머나 이거 중요한 건데 내가 밑줄 안 쳤네. 밑줄 칠게요. 이 시기에 역사 인식의 변화가 나타났다. 우리 역사의 시작을 단군조선으로 설정하고 민족적, 자주적 의식을 강조한 역사책 이름 삼국유사, 역사책 이름 제왕운기가 편찬되게 되었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할게요. 원래 원간섭기 이전에는 문화적으로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 선진국이었던 중국에 대한 존경, 그리고 또 사대의식 이런 게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화, 우리의 조상 역시 중국에서 넘어온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좀 사람들한테 많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국의 일부 사람들이 시작한 나라이다. 우리는 중국과 같은 조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은근히 있었거든요. 여러분, 하지만 지금 과학적으로 분석했을 때 DNA로도 우리는 중국과 다른 나라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여튼 그러하였다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또 그랬는데 이제 원간섭기가 되니까 중국이랑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같은 조상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 쏙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저런 오랑캐들이랑 같다고? 말도 안 돼. 우리가 저런 변발하는 놈들이랑 같다고? 말도 안 돼. 절대 달라. 우리는 중국과 다른 전통, 문화, 역사, 조상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우리의 역사 시작이 달라지게 돼요. 원래 우리나라 이거 중국과 우리가 똑같아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냥 역사의 시작이 삼국시대였어요. 삼국시대였는데 이제는 역사의 시작을 어디까지 찾아가느냐? 단군조선까지 찾아갑니다. 단군이라는 사람은 중국에서 온 사람이 아니래. 단군이라는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왔대. 하늘 옥황상제의 둘째 아들이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역사는 원나라와 절대 다르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고유 정신을 가지고 있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막 이러면서 결국 나라는 없어지더라도 민족 의식은 가져야 한다 라고 하는 생각이 많아지게 되었고 이거를 반영하여 역사책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와 제왕운기는 우리나라의 처음을 단군조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조선시대가 오게 되면은 다시 이제 유목민족의 국가가 아니라 한족의 국가, 명나라가 등장하게 되면서 다시 슬쩍 그래 우리는 중국에서 비롯했어. 중국의 문화를 타고났지 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아니야! 우리는 다른 민족과 다른 우리 전통의 민족이 따로 있어. 우리는 중국과 일본과 구별되는 역사와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고 우리의 조상은 우리의 조상뿐이야. 우리만의 독자적이고 전통적이고 자주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조선 이후에 또 다른 시기에 역사의식이 또 바뀌게 되거든요. 이때가 언제게? 다시 단군조선을 우리 역사의 시작으로 생각했던 시기는 언제일까요? 단군조선이 우리나라의 역사의 시작이라고 주장한 건 1. 몽골 간섭기 2. 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외부의 영향을 받고 다른 나라한테 침략을 받고 내정 간섭을 받고 우리의 독립성, 자주성, 독자성이 보장을 받지 못한다라고 할 때는 항상 몽골 간섭기, 단군조선이 등장했거든요. 맞아요. 승현이 말이 맞아요. 일제강점기. 단군조선은 항상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의심을 받을 때 우리가 흔들리려고 할 때 등장했었습니다. 됐죠? 기억하세요. 자, 여기까지 있는 내용 중에서 기억 안 나는 거 있나요? 없나요? 다음. 뿅. 공민왕 이야기 나옵니다. 공민왕 이야기 나오고, 자, 공민왕 이야기. 공민왕이 등극했을 때는 정말 다행히도 원나라 역시 약해지기 시작했을 때, 원나라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원나라의 총애를 얻고
고려 왕을 무시했던, 고려의 정치를 휘둘리려고 했던 권문세적을 제거하기도 매우 유리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영상 하나만 볼게요. 얍. 얍. 고려의 빛을 던진 왕입니다. 그죠. 성공해서가 아니라 빛을 던졌다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꿋꿋하게 방언, 나는 원과 싸움을 마치고 또 한 가지 고려 사회를 개혁하겠다. 이 두 가지를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요. 그리고 그 죽음도 암살입니다. 이건 다시 잘 봤죠? 자, 교과서 볼게요. 자, 필기 좀 할까요? 얍. 자, 밑줄 안 치고 볼게요. 14세기 중년 원나라가 쇠퇴하게 되자 공민왕은 반원개혁을 통해 공민왕도 네모하고 반원개혁도 네모하자 공민왕이 여러분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고려 넘버원 왕입니다. 고려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방금 나온 거 봤죠, 여러분? 이거 하루 만에 다 했대요. 신원 세력을 숙청하고 원의 간섭기구였던 정동해성 이문소를 폐지하였으며 또한 쌍성총관부 영토 지역입니다. 특정 영토예요. 공격하여 원나라가 빼앗았던 영토를 수복하였다. 자, 옆에 좀 볼까요? 자, 요게 또 시험에 은근히 많이 나오는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별 곱하기 1000개 해놓으세요. 1000개.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지역이 쌍성총관부였어요. 여기 쌍성총관부를 빼앗았고 뿐만 아니라 몽골이 약해진 틈을 타서 새롭게 영토 이만큼을 또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 됐죠? 그런 내용. 자, 다음 볼게요. 인사권을 독점했던 정방 역시 폐지하였다 나와 있는데 안타깝게도 공민왕이 죽게 되면서 정방은 다시 부활합니다.
권력을 잡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기에는 정방이 진짜 좋대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정치 시스템에서는 정방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방이 그러면 도대체 언제 사라지게 되느냐. 국민왕이 없었는데도 다시 부활하는 정방 언제 사라지게 되느냐. 조선시대 와야지 사라지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정치개혁을 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람을 등용하였다. 그게 누구였느냐? 신돈. 새로운 대지. 신돈. 이 사람 원래 스님 출신이라고 합니다. 권문세족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고 권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열정적으로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일부러 뽑은 거예요. 신돈을 책임자로 한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전민변정도감에다가 또 표시하자. 전민변정도감이 뭐냐? 여러분 내가 질문 하나 할게요. 원래는 노비를 조사해서 원래 평민이었던 사람은 다시 평민으로 풀어주던 법이 있어요. 고려시대 앞에 실시했었던 법이 하나 있거든요. 자, 사람을 조사해서 노비를 조사해서 원래 평민이었다라고 하면 원래 신분으로 돌려주는 법. 광종 때 실시했었던 이 법의 이름 뭐게요? 아무도 공부를 안 했구나. 노비양건법이었거든요. 자, 노비양건법을 확대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노비인 사람을 조사해서 평민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거 하는 것뿐만 아니라 토지를 조사해서 이 토지가 대대로 누구의 토지였느냐라고 하는 걸 조사해서 이 토지가 원래는 평민의 토지였구나라고 하면은 권문세족한테 빼앗아서 다시 그 평민한테 돌려주는 거, 주인을 돌려주는 법이었습니다. 두 가지 다 하는 거예요. 노비도 조사하고 토지도 조사하는 법이었어요. 자, 이를 통해 권문세족이 불법으로 빼앗은 토지를 돌려주었으며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양인으로 해방시켜 주었다. 국민왕의 개혁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국민왕의 사랑하는 노국공주가 죽게 되면서 개혁 의지가 좀 사라지게 되었으며 권문세족이 반발하는 과정에서 신돈이 제거되었고 국민왕 역시 그의 측근에 의해서 시해되면서 개혁은 실패하게 되었다. 나와 있습니다. 됐죠? 다음, 자, 성리학의 수용은 고려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까 보입니다. 여러분은 알고 있어요. 고려에 있었던 문화, 사상, 학문 중에서 가장 발달하고 영향력 있었던 건 불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려 교과서 페이지에서 불교가 제일 많았던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고려 말이 되면은 새롭게 다른 학문이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 성리학이에요. 성리학은 유교의 일부예요. 유학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유교의 부분 중에서 이거를 강조하거나 저거를 강조하거나 라고 해서 다양한 학문, 학파, 종파가 존재했거든요. 불교도 선종이 있었고 교종이 있었잖아. 똑같아요. 유학에서도 막 양명학, 고증학, 또 무슨 학, 뭐 실학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리학이었고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 말에 들어와서 조선시대 전체를 좌우할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고려 말에 성리학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볼게요. 고려의 학자들은 원나라와의 교류를 통해서 성리학을 수용하였다. 14세기에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관직에 진출한 새로운 세력이었던 신진사대부가 등장하였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권문세족을 공격하고 싸워서 이길 정도로 강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머리만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방 출신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토지, 재산 이런 거 매우 적었습니다. 자, 그런데 얘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또 밑줄 칠게요. 이들은 지배층의 책임의식과 실천적인 성격을 강조한 성리학을 받아들여 공적이고 합리적인 정치 운영을 추구하였다. 5분 전 입실. 자, 그래서 사실 조선시대 성리학이랑 고려시대 성리학은 약간 달라요. 조선시대 성리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냥 이론, 이치, 우주의 이치는 무엇이냐 막 이런 거를 강조하면서 은근히 정치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할 거예요.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임금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과연 3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되느냐, 1년 동안 입어야 되느냐, 9개월을 입어야 되느냐, 1년을 입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백성들의 민생에 1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고답적인 이상학적인 그런 내용만 주장했었던 게 조선의 성리학이라고 한다면은 고려시대에 들어왔었던 성리학은 지금 우리의 현실 정치의 문제점을 고치자라고 하는 성리학, 실천적인 성리학의 성격이 강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천적이고 개혁적인 성격의 성리학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려를 없애고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는데 영향을 준 거였겠죠. 자, 밑줄 안 치고 볼게요. 신진사대부는 공민왕 때 성균관을 중심으로 교류하면서 정치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들은 새롭게 성장한 명나라와 교류하자, 원나라 갖다 버리자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였으며 또한 밑줄칩니다. 원나라와 연결된 권문세족의 부정부패를 비판하면서 정치,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습니다. 얘들만으로는 절대 나라를 새로 세울 수 없었다. 그런데 그때 권문세족이랑 싸울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애들이 등장하였으니 그게 누구였느냐? 아까 나왔었죠. 40년 동안 500번 일본 해적이 쳐들어왔다 나왔었잖아요. 홍건적과 왜구를 격퇴하면서 새롭게 등장했었던 신흥무인이랑 신진사대부랑 손을 잡은 거예요. 손을 잡고 결국 나라를 만듭니다. 됐나요? 나라를 만드는데 아까 말했어요.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거는 고려로 치면은 신라로 치면은 육두품 같은 존재예요. 육두품이 나라를 세우지는 못했잖아. 나라 세우는데 도움은 줬지만 자, 나라 세웠던 것은 호족이었잖아요. 똑같아요. 이 호족처럼 신흥무인 얘들은 두뇌적으로 정치적으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백성들 삶에 민생 안정을 주었고 왜구를 격퇴하면서 백성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신임 그리고 또 존경을 받던 지지를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호족 같았던 신흥무인 그리고 육두품 같았던 신진사대부 얘들이 손을 잡으면서 마치 고려 세웠던 것처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요 밑에 있는 내용은 다음 시간에 조선이 건국되었다라고 하면서 조선이 건국되는 배경으로 다시 설명할게요. 뭐 말인지 알겠죠?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부터 조선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만들어지는 과정은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거 순서 보면서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안녕.